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데 그땐 왜 그랬을까? 후회는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옵니다. 결정 당시엔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아, 그때 그걸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그 조건을 확인 안 했을까? 이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면 후회가 구조적으로 늦게 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40대가 혼자 금융 상품을 결정한 경우 평균 23개월 안에 문제를 발견합니다. 계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보고 조건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지만 70대가 혼자 결정한 경우 평균 발견 시점이 11개월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게다가 혼자 결정하면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어때? 비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천천히 조용히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터집니다. 오늘은 혼자 결정할 때 작동하는 3단계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후회를 미리 발견하는 5가지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후회가 늦게 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면 작동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1단계 판단 범위가 좁아진다. 혼자 결정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판단에 필요한 정보 자체가 줄어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라집니다. 혼자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와 얘기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때 떠오르는 질문은 평균 3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상의하면 평균 12개로 늘어납니다. 4배 차이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확인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적다는 건 놓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월 5만 원이면 부담 없으시죠? 혼자 듣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네. 5만 원 정도야. 하지만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5만 원이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같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들으면 5만 원으로 느껴지고 둘이 들으면 6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판매자의 프레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불편한 정보를 뒤로 미룹니다. 혼자 결정할 때 가장 위험한 심리 작용입니다. 약관은 10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복잡합니다. 중도해지 조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봐야지.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확인하지 뭐.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영영 안 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방식으로 1단계에서 판단 재료 자체가 줄어듭니다. 질문이 사라지고 반대 의견이 없고 불편한 정보를 미룹니다. 2단계 확신이 빨리 만들어진다. 판단 재료가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확신은 빨라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반론이 없으면 판단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첫인상이 고정됩니다.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합니다. 사무실이 깔끔합니다. 혼자 상담받으면 이 인상이 전부가 됩니다. 깔끔하네. 친절하네. 괜찮은 곳인가 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 5분 동안 형성된 인상은 혼자 결정할 경우 8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이상한 조건을 발견해도 처음엔 좋아 보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면 다릅니다. 친절한 건 좋은데 조건은 어때? 사무실은 깔끔한데 수수료는 얼마야?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자기 정당화가 시작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뇌는 그 결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니 그 결정이 옳다고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는 노년층에서 1.8배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결정하면 이 정당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맞아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상의하면 정당화가 멈춥니다. 세 번째, 시간이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결정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압박감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상담받을 때 체감하는 시간 여유는 실제보다 40% 줄어듭니다. 30분 상담인데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느낍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상담받으면 시간 여유가 60% 늘어납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2단계에서 확신은 빨라지지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첫인상이 고정되고 자기 정당화가 시작되고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3단계 문제가 늦게 발견된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드백이 없으면 오류 수정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천천히 옵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갱신 통지가 옵니다. 1년 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2년 약정이 끝나고 나서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변화가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누적됩니다. 그래서 괜찮네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기준이 없으니까요. 혼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상품을 가입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뭘 쓰는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연 3%라고 합니다.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어떻게 알까요? 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면 비교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년 뒤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3%인데 다른 사람은 1%네. 세 번째,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빠진 정보가 드러납니다. 말로 정리하는 순간, 이 부분은 뭐였지? 하고 막힙니다. 모르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기억하면 좋았던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그때 결정이 괜찮았어 하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속 자라는데 기억 속에서는 좋은 결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3단계에서 문제 발견이 늦어집니다. 변화가 천천히 오고 비교 대상이 없고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문제 발견은 늦어집니다. 후회는 그 사이에 자랍니다. 젊을 때도 혼자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후회의 크기와 속도가 다릅니다.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결정 빈도가 줄어든다. 40대는 매달 여러 번 금융 결정을 합니다. 카드를 바꾸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비교합니다. 실수해도 다음 달에 또 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70대는 1년에 23번 큰 결정을 합니다. 보험 갱신, 예금 만기, 연금 선택. 실수하면 1년을 기다려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그 사이에 학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1년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 실수에서 배운 걸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 빈도가 줄어든다는 건 실수 회복 기회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유 2. 실수 복구 시간이 부족하다. 30대가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10년 일하면 벌충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 돈을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70대의 500만 원은 생활비입니다.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 생애 자산에 직격탄을 줍니다. 복구할 시간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금융 결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유 3. 사회적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눕니다. 동료와 점심 먹으면서 나 이런 상품 가입했는데 어때? 물어봅니다. 친구 만나서 너는 어디 보험 쓰니? 비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은퇴하면 동료가 사라집니다. 친구를 자주 못 만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낯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는 평균 60% 줄어듭니다. 의견을 나눌 사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물어봐 주지 않으면 말할 기회도 없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안고 갑니다. 검증 기회가 없습니다. 이유 4.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약관을 읽습니다. 1페이지를 읽는 동안 앞 내용이 희미해집니다. 5페이지까지 읽으면 1페이지 내용은 거의 잊혀집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페이지에서 90일 이내라고 했고 5페이지에서 단 특정 조건은 제외라고 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건가? 연결이 안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복합정보 통합 속도는 평균 30% 감소합니다. 각각의 정보는 이해하는데 전체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약관을 빠르게 읽고 의심 포인트를 즉각 캐치합니다. 여기 이상한데? 하지만 노년에는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듭니다. 의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괜찮아 보이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이유 5. 판단 기준이 과거 경험에 고정된다. 30년 전엔 은행만 믿었는데, 예전엔 보험 하나만 들면 됐는데, 그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30년 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상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판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판단 기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니까 괜찮겠지. 보험회사가 큰 데니까 믿을 만하겠지. 과거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과거 경험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환경 변화 속도가 판단 업데이트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 결정이 지금은 위험한 결정이 됩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노년에 혼자 결정하면 후회가 더 늦게, 더 크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를 미리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법 1, 제가 놓친 게 보이시나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최소 한 명에게 전체 내용을 설명합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복지관 상담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덧붙입니다. 제가 놓친 게 보이시나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 질문이 나옵니다. 이 조건은 확인해 보셨어요?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상대방에게 질문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놓친 게 있나 찾아봐야지 하고 집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했습니다. 판매 직원 설명을 듣고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보이니? 아들이 약관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10년 약정이면 중간에 못 빼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묶이는 조건을 놓쳤던 겁니다. 이 한마디가 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만 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반응은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런 경우는 확인해 보셨어요? 질문이 나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방법 2,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판매자가 말합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오늘만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세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일은 이 혜택이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혼자 확신했던 판단을 다시 점검할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후 다시 생각하면 70%가 판단을 바꿉니다. 어제는 좋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한데?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식습니다. 상담실의 분위기가 희미해집니다. 판매자의 친절함도 잊혀집니다. 남는 건 조건뿐입니다. 그 조건을 차갑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를 보겠습니다. 판매자 오늘 가입하시면 첫 달 수수료 면제입니다. 당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내일은 이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당신 괜찮습니다. 혜택보다 신중한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판매자 그럼 오늘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내일 취소하셔도 됩니다. 당신 아니요. 계약은 확신이 생긴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더 이상 압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급한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방법 3, 다른 곳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째 방법입니다. 한 곳에서만 상담받으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최소 23곳 비교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어느 조건이 나쁩니다. B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C의 거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를 선택하고 괜찮네 하고 넘어갑니다. 비교하면 어가 나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온라인 후기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기준점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다른 곳과 비교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충분히 비교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심스러운 업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곳 가봐야 여기만큼 좋은 데 없어요. 비교하다가 오늘 혜택 놓치세요. 이 반응 차이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막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법 4. 계약서 사진 찍어서 자식에게 보내기. 네 번째 방법입니다. 계약 직전 이렇게 말하세요. 계약서 사진 찍어서 아들, 딸에게 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명성 테스트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업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 지금 결정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숨길 게 있으면 거부합니다. 투명하면 환영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외부 검증입니다. 자식이 계약서를 봅니다. 5분 안에 답장이 옵니다. 이 조건 이상한데요?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여성이 건강식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딸이 답장했습니다. 엄마, 이거 월 30만 원씩 2년 약정이에요. 총 720만 원이요. 지금 당장 계약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판매자는 월 30만 원만 강조했지 총 720만 원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진 한 장이 720만 원을 지켰습니다. 방법 5. 중요한 건 혼자 결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원칙 선언입니다. 압박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판매자가 압박합니다. 지금 결정 안 하시면 기회를 놓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원래 중요한 건 혼자 결정 안 합니다. 배우자 자식과 상의해야 해요. 개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 규칙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이 방어선은 뚫기 어렵습니다. 가족 규칙은 존중해야 하니까요. 실제 대화를 보겠습니다. 판매자 오늘만 특별 할인입니다. 당신 중요한 건 혼자 결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 간단한 건데 지금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당신 제겐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판매자 그럼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당신 상의 후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압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만드세요. 중요한 건 혼자 결정 안 한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말하세요. 나 이제 중요한 건 너희랑 상의하고 결정할 거야. 이 선언이 안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3가지 원칙으로 압축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칙 1. 중요한 결정은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놓친 게 보이시나요? 왜 이 원칙이 중요할까요? 말로 정리하면 빠진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 부분은 뭐였지? 수수료가 얼마였더라? 모르는 게 보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해도 됩니다. 배우자, 자식, 친구, 복지관 상담사. 중요한 건 설명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질문 하나가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구별하세요. 좋은 반응 이 조건은 확인해 보셨어요?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나쁜 반응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다는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질문이 나와야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원칙 2. 급한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할까요?
24시간 후 70%가 판단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아 보였던 게 내일 이상해 보입니다. 감정이 식고 나면 조건만 남습니다. 오늘만 지금만 이 기회 이런 말이 나오면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면 정상입니다. 압박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오늘 안에 결정 안 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상품 중 70%는 내일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기다려줍니다. 의심스러운 상품만 급하게 만듭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원칙 3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방어선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할까요? 원칙이 있으면 즉흥적 결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할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순간 흔들립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인가?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결정 안 해. 가족과 상의해야 해. 이 문장을 가족 규칙으로 만드세요. 자식에게 말하세요. 나 이제 중요한 건 너랑 상의하고 결정할 거야. 배우자에게 말하세요. 우리 이제 중요한 건 같이 결정하자. 이 선언이 안전망이 됩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건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상담은 의존이 아닙니다. 상담은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담을 안전장치로 만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